자, 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오늘은 리모컨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요. 우리 텔레비전, 오디오, 또 모니터 이런 거 켤 때 항상 저희들이 이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죠. 이 리모컨의 공식 명칭은 적외선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리모컨의 이유는요. 이 리모컨에서 발사되는 이 신호가 바로 적외선이기 때문이다. 적외선 IR이라고도 이야기하죠. IR, 인프라레드. 예, 인프라레드라는 뜻은 바로 이 레드 빨간색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그 가시광선 태양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은 빨간색부터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까지 나오죠.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 적외선 바깥쪽에는 바깥쪽에도 빛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게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자외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인프라레드 IR 또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 해가지고 UV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외선 리모컨은 바로 인프라레드 적외선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어디서 나가냐면 요 리모컨 앞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적외선이 발사가 됩니다. 리모컨 앞쪽을 보셔가지고요 보면은 LED가 보이시죠? 요 LED, IR LED를 통해서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누르시더라도 LED가 불빛이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 눈은 적외선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감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핸드폰 카메라 있으시면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요. LED 깜빡이는 부분에다가 그 카메라를 켜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은 불빛이 반짝반짝 반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이 적외선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된 거를 우리 디스플레이에다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리모컨에서 발사된 신호가 이 텔레비전이나 또는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 오디오에 이렇게 수신되게 되는데요. 수신되는 창은 보통 이게 파워 버튼이 있는 요 텔레비전 모서리 요 정도에가 있습니다. 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데요. 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거나 또는 테이프로 붙여 놓으면은 이 적외선 신호가 감지가 안 되겠죠.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동작이 안 되게 되겠죠. 자, 리모컨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갈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모컨에서 나가는 펄스 파형 이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긴 코드가 나가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 어드레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로컬 인버스 된 어드레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어, 실제 명령어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된 명령어가 나가게 됩니다. 네. 요렇게, 이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요. 요 신호를, 텔레비전 쪽에서 이 신호를 파악해가지고, 이때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리모컨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버튼들이 있잖아요. 뭐 버튼이 1번, 2번, 3번. 이 각 버튼에 해당되는 값들이 바로 이 명령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 값들을 해석해서 이게 어떤 버튼이 들어왔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저희 아두이노 그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공되어 있는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의 위쪽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적외선 LED가 보이시죠? 인프라레드
LED가 보이시고 여기서 이렇게 펄스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펄스가 나가서 이곳을 요 IR 리모트 수신기, 이곳은 IR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IR 센서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 센서.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IR 포토 트랜지스터인데요. 요리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이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IR 수신 센서 부분은 앞에 이렇게 안쪽이 검정색이고요. 밖에가 이렇게 메쉬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핀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앞쪽에서 보셨을 때 가장 오른쪽이 5V VCC가 되겠고요. 가운데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제일 왼쪽 것이 이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신호선이요. 자, 신호선을 그대로 2번 핀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은 실제로 IR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입력 형태가 됩니다. 그런 불안정한 입력 형태를 우리는 floating, 둥둥 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floating 하게 되어 있는데 자, 플로팅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풀업 또는 풀다운을 저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풀업 저항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10kΩ의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5V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풀업 저항이 되겠습니다. 풀업 위쪽으로 당겨주다 라는 뜻이죠. 풀업 저항을 이용하게 되면은 플로팅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플로팅 현상을 개선해서 입력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현상, 요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회로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구성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미 짜놓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해서 샵 include에서 ir remote.header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이 파일이 이 아두이노 IDE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자, 그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스케치에 가시면은 라이브러리 포함하기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두이노에 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쭉 보시면 IR 리모트가 없으시죠? 그리고 컨트리뷰트 라이브러리 가면 IR 리모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미 요거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설치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이 컨트리뷰트 라이브러리에 IR 리모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툴에 가셔서 가지고요. 라이브러리 관리 툴에 가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누르시면은 이런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매니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IR 리모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소스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자, 기다리면 이제 여러 가지 IR 리모트 관련 라이브러리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IR 리모트 바이 쉬리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버전 선택해서 가장 최신 버전이 2.01 2.01이네요.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2.3을 최신 버전을 다운받았는데 2.01도 뭐 문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모아 인포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arduino.cc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미 인스톨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시면은 뭐가 생기냐면 스케치에 가셔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요걸 누르시면은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딱 가서 보시면은 요 contributed
라이브러리에 가서 IR 리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은 IR 리모트 관련 헤더 파일들이 쭉 이렇게 인클루드가 자동으로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미 우리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IR 리모트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define 문으로 해가지고요. define 문으로 해서 IR receive라고 하는 키워드를 2로 설정했습니다. 요 2번 핀에 저희들이 디지털 2번 핀이죠. 여기 2번 핀. 2번 핀으로 저희들이 IR 수신기를 연결했죠. 신호선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IR receive라고 하는 키워드를 2번으로 이렇게 define 정의를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번 핀 대신에 IR receive라고 하는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요것을 사용할 겁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IR remote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헤더 파일에 인클루드 했는데요. 거기에는 IR receiv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요. 그 클래스는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객체 이름은 IR receive라고 하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함수에다가 우리는 IR receive라고 하는 대문자죠. 2번 핀으로 연결됐으니까 2번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생성자 함수가 돌아가서 생성자 함수가 돌아가서 2번 핀에 IR receive 수신기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서 객체가 그 생성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요. 클래스죠. 클래스 무슨 클래스입니까? 클래스 IR receive라고 하는 클래스가 IR remote 헤더 파일에 있어요. 이 클래스로 이 클래스 형태로 객체 이 객체가 어떤 객체가 IR receive 이 객체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IR receive를 생성했는데요. 이때 생성자 함수에 함수에 무엇을 전달했냐면 IR receive라고 하는 여기에 몇 번 핀이냐면 2번 핀이죠. 2번 핀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코드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요거는 클래스 아니고요. 요것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을 구조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코드라고 하는 디코드 리절트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체 변수로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이런 형태의 리절트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예, 이게 구조체 형인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묶어져 있습니다. 이 변수로 구조체 변수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변수는 생성이 아니라 선언한다고 그러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셋업에 가서 프로그램을 초기화 함수를 돌렸는데요. 리모트 수신기에서 들어온 신호를 우리 시리얼 모니터 여기 누르면 시리얼 모니터가 실행이 되죠.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serial.beg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켰습니다. 이 시리얼은요 객체예요. 왜 여기서는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객체로 씁니까? 이 시리얼은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이미 시리얼로 객체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 객체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진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점은 무슨 뜻입니까? 멤버 함수인데 그 함수 이름이 begin입니다. begin에 9600을 전달하죠. 9600을 전달해서 이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9600 보드 레이트로요. 9600 또는 BPS 보드 레이트로 BPS로 하겠습니다. BPS로 직렬 통실을 그죠? 시리얼 통실을 통신 포트를 오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IR receive라고 하는 객체의 멤버 함수 그죠? 네, 객체 요거는 소문자 IR receive는 뭐냐면은 객체죠. 객체의 멤버 함수 이름이 뭐냐면은 enable IR in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 함수를 호출했는데요. 요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리모컨 IR 수신기 있죠. IR 수신이 가능하도록 IR 수신 입력입니다. 이니까 입력이 가능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입력이 시작되는 거죠.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야지 IR 수신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입력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루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루프에서는 if 만약에 IR receive에 이건 구조체 여기 있죠. 멤버 함수라 있죠.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네요.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고 거기에다가 result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의 앞에 요 앵커가 있죠. 요것은 번지란 뜻입니다. 번지. 예. 그래서 C언어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문장 전체를 직역을 하도록 할게요. 직역을 하다 해서 그 다음에 의역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if는 만약이죠. 만약 IR receive라고 하는 요 소문자는 뭐냐면 객체죠. 객체의 멤버 함수 이름이 뭐냐면 디코드입니다. 디코드에 뭘 전달했습니까? result라고 하는 result는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변수를 그대로 보냈습니까? 아니죠. 앞에 앵커가 붙어있죠. 요거요. 엔드 표시. 요것이 뭐냐면은 이것의 번지를 보내요. 번지, 어드레스. 이게 요 기호가 번지라는 뜻이에요. 번지를 전달했습니다. 요 번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번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다음에 그 번지를 통해서 저 실제 값을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어요. 반환. 자, 요 전달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로요. result의 수신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저장돼서 반환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제 result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참이면
그렇죠? 여기 참이면 번지를 전달했는데 하고 호출된 함수 발원 값이 참이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죠. 네.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문을 한 줄 밑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것에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이 있으면은 요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있으면은 그 다음 요 if은 그 다음 문제 요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역은 만약 구조체 변수 있죠. result 구조체 변수의 멤버 변수. 그래서 이건 그냥 변수 그 구조체 변수 내의 변수죠. 구조체 변수 내의 멤버 변수 이름이 뭐냐면 디코드 밑줄 타입입니다. 타입이 NEC인가? 만약에 NEC면은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의 그 출력이요. NEC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리모컨의 이 어드레스 부분, 이 어드레스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NEC 타입인 거죠. NEC 타입. 그래서 NEC 타입이 아니면 넘어가요. NEC가 아니라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다른 제품의 리모컨이면 여기를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전자제품의 리모컨을 가지고 요걸 동작시키면 동작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삼성 전자 리모컨을 가져가다가 누가 실수로 저희 것 아두이노 작품에다가 동작을 시키면 동작이 돼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 작품이나 제품을 동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이 NEC 타입인 경우에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위치문은 요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점프를 한다는 뜻이죠. 이 안에 있는 값이 뭐냐? 안에 있는 값이 바로 구조체 변수 리절트죠. 리절트.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체 안에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구조체 변수의 멤버 변수. 요 위에서 멤버 변수 중에 하나는 디코드 타입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value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value에 따라서 케이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만약에 16진수로 0x00ff6897이면 그러면 시리얼 객체의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프레스 0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은 시리얼
통신으로 이 해당되는 문자열 전체를 프린트한다는 것은 송신하는 거예요. 송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죠? 여기 시리얼 모니터로 문자열이 출력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자열이 출력되냐면 프레스 0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이 리절트 구조체의 멤버 변수 밸류 값이 0xff6897이다. 요거는 언제 이 값이 오게 되냐면 우리가 리모컨 여기서 요 0번 버튼 있죠. 이 0번 버튼. 0번 버튼을 누르면 요 IR LED를 통해서 어떤 신호가 나가냐면은 요 16진수로 00FF6897 요게 나가게 됩니다. 요게 나가게 돼요. 요 신호를 받아서 같으면 요렇게 0이라고 하는 것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죠. 아, 그러면 0번 버튼이 눌러졌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네, 브레이크하면 이제 제일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이 밸류 값이 0xFF30CF이면 어떻게 됩니까? CF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번 키가 눌러진 거예요. 1번 키에 해당되는 끝입니다. 그래서 1번 키에 해당되는 버튼이 눌러지면은 프레스 0이라고 이렇게 프레스 1이라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각 버튼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있어요. 그 밸류 값과 비교를 하고요. 디폴트 값, 기타 값들이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다시 IR 리시브를 resume 하는 거죠. 다시 IR 이거는 IR 수신기를 뭐 하는 겁니까? 수신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다시 재수신. 다시 한번 수신해가지고요. 다시 수신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수신한 값이 결과값이 리절트를 가져오게 되죠. 리절트를 다시 가져와서 그 리절트를 가지고 또 다시 NEC 타입인가 물어보고 NEC 타입이면 다시 들어와서 그것의 밸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0번이냐 1번이냐 몇 번이 누러졌느냐를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문자 출력해주는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아직 못하신 분을 위해서 화면을 여기서 멈추고요. 자, 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루프 여기까지 프레스 1까지 타이핑 하시고요. 다음 프레스 1부터 2부터 6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7, 8, 9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리모컨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요,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튼을 막 누르면요, 여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프레스 몇 번, 이렇게 사진들이 여기에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